그럼 이제 교재 20페이지 한번 딱 펴보시죠. 20페이지를 딱 펴시니까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01번을 보면은 부동산 공법의 개념이 나옵니다. 토지와 그 외에는 정착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이 되죠. 여기에 대하여 행정적인 국가가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하는 법, 여기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하는 법,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고요. 자, 밑줄 쳤으면 밑에 이제 그 박스에 법 6개 아까 설명한 거 나오죠. 국토법률이 12개, 도시개발과 정비법이 각 6개씩 해서 12개, 2개가 사업법이고요. 주택건축이 각각 7개씩 해서 나오고 농지법이 2개, 이렇게 출제 빈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22페이지 봅니다. 거기 보면은 03번에 법의 체계라고 나와 있죠. 헌법 밑에 무슨 법이 나오죠? 법률 밑줄 쳐놓고. 또 법률 밑에 명령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대통령령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밑줄 친 다음에 그 밑에다 시행규칙이라고 적었어요.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법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나와 있고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이제 부령이라고 되어 있죠. 부령. 그럼 대통령령에다가는 시행령이라고 적어주세요. 시행령.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법령 이렇게 불러요. 법령.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들여가지고 법령 그럽니다. 그럼 법이라는 것은 거기서 어디서 만든다고 나오죠? 거기에? 국회에서 만든다고 돼 있죠. 그죠? 법에서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제시한다. 그럼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자문을 얻어서 만든다고 돼 있죠. 대통령령은 이것은 구체적 내용. 구체적 내용을 수록하고 그다음에 부령 이것은 각 부처에서 만들게 되고 이건 세부적 내용.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건축법이 있다고 쳐봐요. 건축법은 바로 법률입니다.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법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지세요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을 지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이 바로 요 시행령이죠. 시행령을 찾으면 허가를 신청할 때는 어떠어떤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 밑에 이 설계도면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을 찾으면 설계도면의 양식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이 기준을 보충해 주는 거 시행령, 시행령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 게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령은 누가 만든다고 나오죠 거기에? 응? 대통령이 만든다고 그랬죠? 부령은 누가 만든다? 각 부처 장관이 만든다. 뭐 국토부, 농림부 여러 부가 있겠죠? 각 부처 장관이 만든다.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법과 시행령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시행규칙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이건 교과서에도 수록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판 모르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시행규칙을 다 공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만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0개 정도를 선별해서 학습하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토법률 아까 있었죠. 국토법률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 국토법률 시행령이 나온다.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또 국토법률 시행규칙이 나온다. 이걸 부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되었습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야 돼. 23페이지. 거기 맨 위에 행정조직의 체계라고 나와 있죠. 이걸 학습하지 아니하면
공법은 절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상하이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계적 절차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청도 말이죠. 행정관청도 상급청이 있고 하급청이 있겠죠. 이걸 살피자 이거예요. 그림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행정 조직 체계를 살펴보자. 자, 이것은 일단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책을 읽다 보면 뭐 중앙행정원의 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각 부처 장관을 뜻한다. 이게 중앙부처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우리 각 부처는 국토교통부도 있을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이거 이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겠죠. 근데 이 공법의 주무부처는 토지 쪽이니까 국토부 나올 거고 농지법이 시험 과목이니까 농림부 장관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는데 이걸 매번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시간이 다 걸리니까 혹자는 이걸 국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국장이 면에 뭐가 되는 거야? 농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뜻한다. 이것도 농림부 장관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부 장관 이렇게 끊어서 부르겠습니다. 요거 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요걸 보통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 넓은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조그만 걸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선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광역자치단체, 뭐 기초단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광역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잖아요. 넓은 지자체를 뜻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큰 지자체 5개를 뽑아보자고요. 특별시가 나오겠죠.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얘기한다? 세종시를 뜻하죠. 세종시. 또 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얘기한다? 제주도를 얘기하죠. 제주도. 그리고 일반 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5개를 넓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래요. 요걸 합들여 가지고 5개를 매번 이렇게 부르기 어려우니까 시도라고 부르자. 시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하고요. 특별자치도는 차이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왜 특별자치도가 나왔느냐. 이게 예전에 제주도를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제주도였습니다. 요즘에 제주도 그러면 싫어합니다. 주도민이. 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히 자치권을 도지사가 가졌다 이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종전 얘기를 해볼게요. 종전에 제주도였을 때 시가 2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시의 모든 권한은 제주시장에게 있었고 서귀포시는 얘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이것은 통합 관리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주도는 주수입원이 뭡니까? 관광이잖아, 그죠? 관광이 주수입원이에요. 특히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국내인보다는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제주도는 렌트카 하나 빌려가지고 3박 4일이면 한 바퀴 다 돌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시별로다가 권한을 주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관광객을 제주시에만 유치하려고 하고 서귀포시에만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어디가 더 관광의 명소입니까? 여러분들 돈 주고 가라면 어디 가겠어요? 여기 가죠. 중문도 가깝고 말이죠. 여기가 참 볼 데가 많습니다. 여기 가봤자 용도 한 100개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별로 권한을 주니까 편협적인 관광 상품밖에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 준다면 돈을 여기서 다 풀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 모든 권한을 도의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자치도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의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질 않아요. 모든 권한은 도의사에게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얘가 가지고 있고요. 제주시장은 주민이 선거로 뽑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흥시장은 여러분들 선거로 뽑죠. 근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특별자치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죠?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딱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얘가 갖기 위해서 특별한 자치권을 도에게 주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붙인 거죠. 얘네는 권한이 없다. 권한은 얘한테 있다. 요건 주민 선거로 뽑고 권한 얘네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 세종시잖아요. 세종시에는 가면 1개의 읍과 9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원 읍하고요. 9개 면으로 돼. 연기문 뭐 해서 9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권한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권한을 시장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자치라고 한다. 이 5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럼 도를 잠깐 볼게요. 경기도를 가보자. 이건 일반 도잖아, 그죠? 여기는 시도 있고 군도 있어요. 시흥시도 있고 가평군도 있습니다. 시흥시의 권한은 도의사가 갔나요? 시흥시장에 갔나요? 얘가 있을 거예요. 가평군에 집 지을 때 가평군수에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줍니다. 시장군수도 다 선거로 뽑죠? 그럼 도의사는 뭐 하는 거죠?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이 도에 많은 시군으로 돼 있으면 이 시군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관리제적 기능하는 거지 실제 권한 얘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사도 선거로 뽑고 다 선거로 뽑되 권한은 얘네가 있고 얘는 통합 관리만 한다. 반면에 특별자치도는 얘네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이 나왔고요. 이제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광역 안에 쪼개진 자치단체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특별시에 구가 있나요? 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있잖아요. 강남구청장 선거로 뽑나요? 선거로 뽑아요. 이걸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하게 되면 특별시는 구를 뜻하고 주민이 선거로 뽑는다 해서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로 가보자. 광역시에 구 있나요? 있죠. 군 있나요?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에는 군과 구라고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특시에는 기초가 없어요. 여기도 기초가 있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와 군이라는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시를 넣어보자. 시. 시장을 뜻하죠. 그래서 시, 군, 구청장 이걸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시하고요. 이 시하고 글씨는 같잖아요. 글씨는 같은데 전혀 직급이 다릅니다. 똑같은 시인데 그죠? 이것은 도지사 앞에 있잖아요. 도지사와 직급이 같은 거예요. 도지사와 직급이 같으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특별자치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도에는 특별자치도와 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 시 보자. 이 시는 뒤에 군수와 구청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군수구청장과 직급이 같은 일반 시를 뜻합니다. 뭐 시흥시랄지 부천시랄지 수원시랄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시라고 써 있을 때 일반 시인지 광역시인지를 알으려면 뒤에 뭐가 나오나를 보면 돼. 도가 나오면 광역 쪽이고 군구가 나오면 기초를 뜻한다. 이 시를 보자. 이 시는 일반 시예요. 일반 시를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나눠요. 그럼 대도시라는 건 크다는 얘기잖아요.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한다. 시흥시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시장 혼자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구를 둡니다. 구를 두고 구청장에게 이양시키는, 위임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럼 이 구하고 또 전혀 달라. 이 구는 시장군수와 병렬 배치했잖아요. 시장군수와 레벨이 같은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나 가평군수나 수원시장이나 레벨이 같아요.
시군구니까. 근데 이 구는 무슨 구야? 일반시 안에 있는 구란 말이에요. 이 구는 선거로 뽑지 않아요. 이걸 비자치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구가 있다. 부천시 무슨 구가 있나? 부천시에? 원미구, 소사구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 있는 비자치구를 뜻합니다. 그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근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50만이 안 되니까 대도시가 아닌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인지 아닌지를 알으려면 가장 확실한 건 인구를 알면 되죠. 근데 우리 인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있나 없나를 보면 대도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중요한 건 공법은 위계적 절차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통 장관을 상급자라고 보죠. 상급자. 그 다음에 광역인 시도지사를 중급자라고 보죠. 기초인 시군구를 하급자라고 보죠. 이렇게. 이게 위계적 절차예요.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그래서 장관이 직접 시군구를 상대하지 않는다. 장관이 시도를 내려주면 시도가 시군구를 준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시군구가 직접 장관을 상대하는 건 거의 없어요. 시도를 거쳐서 장관으로 간다 이렇게. 공법상 위계적 절차입니다. 이 틀을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머릿속에 가장 상급자가 누구라고요? 장관. 이게 바로 중앙행정의 장이죠. 그다음에 중급자, 하급자는 지자체입니다. 이때 중급자는 광역인 지자체예요. 그걸 줄이면 시도라고 한다. 시도는 5개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도가 있죠. 줄여서 뭐라고 하자? 시도라고 하자. 이제 하급자인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 봐. 시, 군, 구. 요 구는 무슨 구? 자치구. 특별시나 광역시는 자치구를 뜻한다는 거죠. 요거 틀을 딱 잡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에서도 이거 다 계속 나오는데 다른 과목은 설명을 안 해줍니다. 여기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제 서울특별시에 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서울특별시는 권한을 특별장에 갔나요? 구청장에 갔나요? 구별로 권한을 주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거 선거로 뽑았으니까 구별로 있겠다 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남구청장 얼굴 압니까? 얼굴 알아요? 특이하다. 그럼 동작구청장 얼굴 알아요? 몰라. 이름도 몰라요. 근데 서울시장 이름 알아요? 다 알아요. 얼굴도 알잖아요. 그 얘기는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장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구청장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또 광역시에도 군도 있고 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은 광역시장에 갖는 겁니다. 당연히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는 모든 권한 얘네가 갖고 있죠. 이걸 줄여서 특시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특별자치시를 특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특도라고 부를게. 특별자치도를 특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는데 권한이 도의사에게 있나요? 시장군수에게 있나요? 시장군수에게 있고요. 도의사는 통합 관리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요.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꼼짝 못했어요. 다 임명해 줬거든. 자치단체가 아닐 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도 선거로 뽑고요. 도의사도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상급자지만 얘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당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요즘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아주 해먹기 힘들다고 해요. 시장이 옛날 같은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맞바로 따지거든요. 그리고 성남시장 보세요. 이재명 씨. 경기도시장 이상하네요 벌써. 대외적인 인지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군수가 기초라 할지라도 도지사도 선거로 뽑지만 얘를 선거로 뽑기 때문에 예전처럼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친 게 몇 개가 있습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이죠. 얘네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의 기본단이라고 하죠.
행정의 기본 단위.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특별시 특, 광역시 광, 특별자치시 특시, 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이걸 우리는 행정의 기본 단위.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만들 때 이 단위대로 하는 거예요. 구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도 단위로 하지 않아요. 요 6인 6명 단위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기본 단위 6명을 매번 부르기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그냥 이걸 6인이라고 부르자. 제가 6인이라고 하겠습니다. 6인이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계 잡으시고 6인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 23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행정조직의 장체계에서 거기 중앙행정원의 장 잡았습니까? 거기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광역자치단체 보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의 도지사의 특별자치도가 있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썼어요? 시도지사라고 썼고요. 기초재단체에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군수도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자? 시군구라고 하자. 그중에서 이제 형광펜 꺼내보세요. 6인에다가 색깔 칠하자. 특별시 특. 그 그림 중에 말이죠. 특별시 특. 광역시 광. 우리 언니 왜 못 찾지? 특별시의 특.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고 광역시의 광. 그 다음에 특시. 그 다음에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시장도 있고 밑에 군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6인이라고 한다. 6인은 행정의 기본 단위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에서 점점점 해놓고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특별자치는 구가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넘기자.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고 쭉 넘기세요. 이제 넘기셔가지고요. 파트 01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큰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왼쪽 페이지에. 거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토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전국대장이라고 적으세요. 전국대장. 이 법은 국도자로 시작되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계획에다 밑줄, 또 이용에다 밑줄. 전국을 계획에 입각해서 잘 좀 이용해보자 이런 법을 국토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겁니다. 이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까요? 일반 개인이 만들까요? 행정청이 만들겠죠? 그래서 계획 밑에다가 행정계획이라고 적으세요. 행정계획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토법률에서 행정계획을 공부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행정계획을 정리를 하고 책으로 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계획을 잡아놓고 하고 학습할 때 학습 계획에서 해야 체계적 학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 계획하면 이것은 행정의 실현, 행정의 실현을 위한 요건 for 위한이라는 얘기죠.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을 행정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프로그램을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첫 번째 특성. 자,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OX.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할까요? 일반 개인도 수립할 수 있을까요? 또 슬쩍 일반 개인도 할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청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계획은 상위와 하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상하위 체계가 있다. 우리 공법은
위계적 절차를 중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위와 하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세 번째,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합이라는 얘기는 부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책을 읽다가 부합이 나오면 적합과 똑같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위 계획은 적합하지 아니한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을 벗어나니까 중요하잖아요. 12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나 변경의 사유. 적합하지 않으니까 바꿔주세요라는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위와 하위 계획에 상충될 때가 있겠죠. 상충될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 계획이 우선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이죠. 체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의 체계. 이것은 첫 번째 체계. 상위와 하위 체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국토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국토종합계획. 요거 밑에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위쪽이 상이라는 거죠. 요거 밑에가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 밑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위쪽이 상위, 아래쪽이 하위죠.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때 말이죠. 국토종합계획도 보니까 앞글자가 국토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 대상. 그래서 이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게 바로 국토종합계획. 자, 근데 실제로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6개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우리가 처음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법률이었죠. 요 3개는 국토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국토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자세히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다만 체계를 잡음에 있어서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럼 이 계획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최상위 계획이다. 우리 토지 이용 계획의 가장 위쪽에 포진하고 있는 최상위 계획, 그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광역도시 계획은 뭐냐? 광자는 넓을 광자입니다. 이거부터는 이제 시험 과목이에요. 이것은 2개 이상 지역. 2개 이상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 단일 지역이 아니고요. 시흥시와 안산을 묶어서 하나의 권역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2개 이상을 묶었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 지역. 하나의 단일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면 시흥시, 서울시면 서울시, 그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럼 여기서 단일 지역은 어디를 얘기한다? 6인 지역을 얘기한다. 아까 그랬잖아, 그죠? 행정의 기본 단위가 6인이라고 그랬죠? 6인 뭐였죠, 아까?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방향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근데 맨날 방향만 만들고 집행 실행 안 한다면 탁상 공무이죠. 마치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방학이 딱 시작하면 거창하게 계획만 맨날 잡잖아요. 근데 하나도 공부를 안 한다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방향을 잡았다면 이 방향에 따라 집행하고 실행하는 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집행하고 실행한다. 자, 이거 진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전국토가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을 잡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개발할 거다, 보존할 거다, 방향을 잡는다. 무슨 계획 가지고? 무슨 계획 가지고? 국토 종합계획 가지고 방향을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개발지로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개발지에 A시도 있고 B 군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상부상조하자는 거죠.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하나의 권역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권역을 묶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개 이상을 묶었죠.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두 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명칭을 붙여주는데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산업도시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잡는 거죠. 이게 무슨 계획이다? 두 개 이상 방향이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걸로 방향을 잡았다. 자, 이제 밑에 C 군적이 있습니다. 여기 C 군적이 있다. 자, 군지역도 6인에 들어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군별로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군적 단일적을 이렇게 묶어서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시로 키울 거예요 라고 교육도시 방향을 잡습니다. 이건 두 개인데 이건 단일적이죠. 단일적의 방향은 무슨 계획 가지고 잡는다? 도시군 기본계획 가지고 잡는다. 그러니까 시흥시의 방향을 알으려면 시흥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교육도시 방향을 잡았으니까 교육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집행하고 있네요. 무슨 계획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 방향, 후, 집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건 전국 방향이니까 상위. 두 개 있어야하니까 얘보다 위겠죠? 요건 단일적의 방향, 요건 집행하는 계획. 물어볼게요. 요걸 관리계획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요걸 기본계획이라고 부를게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OX? 못 들었네. 다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O죠?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관리계획은 무효가 된다. X죠. 무슨 사유? 취소나 변경의 사유. 자, 광역하고 기본계획하고 서로 상충되고 있다. 어떤 게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냈다다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행정계획이잖아요. 당연히 누가 수립했다고요? 행정청이 수립을 했을 겁니다. 그럼 행정계획을 구분해보자. 이걸 좀 나눠보자. 이걸 구분해보자. 행정계획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팩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기간이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가 되겠죠? 자, 물음 드릴게요. 되게 방향을 잡는 계획은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장기. 되게 장기적 방향이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건 장기겠어요? 단기겠어요? 아니면 중기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이것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집행이니까 도로를 깔 수도 있잖아요. 도로공사가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 적절하면 중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학자가 장기다, 단기다, 중기다라고 나눌 때 기간에 따른 구분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정도를 장기로 본다 보통? 5년 정도? 단기는? 장기가 5년이라면서요? 1년 정도? 중기는? 3년 정도? 자기들 마음대로야 지금. 그것은요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20년을 장기로 보고
어떤 건 10년을 장기로 봐요. 별 의미 없어.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인데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건 주로 장기다. 집행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기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제 있어요. 구속력. 그 계획이 구속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따른 구분이 중요하다. 만약에 어떤 계획이 구속성을 준다라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만들어졌네. 그 계획으로 인해서 내가 건물 짓거나 어떨 때 규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속성이 있다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구속성이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옵니다. 비구속할 때 비자는 아닐 비자죠.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선 구속적 계획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계획은 국민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적 계획이 됐건 비구속적 계획이 됐건 둘 다 행정계획 맞습니까? 행정계획 맞죠? 그럼 행정계획은 행정청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상급관청이 만든 계획은 하급관청에 영향을 주겠죠. 둘 다 행정청은 구속을 하는 거예요. 행정청은 구속을 한다는 겁니다. 둘 다. 다만 국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됐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에게 구속력을 준다는 건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영향을 받은 국민은 처분성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처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구속은 처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처분을 받은 국민은 내가 다소 불합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 그때 따질 수가 있겠죠. 소송 따위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적 계획은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처분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구속은 쟁송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소송 따위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다, 비구속이다라는 것은 둘 다 행정청은 영향을 미치겠으나 다만 국민을 구속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거? 행정쟁송. 이 행정쟁송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합들여가지고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행정학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을 외부로 보고요. 행정청을 내부로 본다고 해요. 내부. 그렇다면 우선 비구속부터 볼까요? 비구속은 외부를 구속합니까? 내부를 구속합니까? 비구속죠. 내부를 구속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부 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인 내부니까 내부를 구속한다. 내부 구속적이라고 하죠. 그럼 구속을 볼까요? 구속은 내부, 외부를 다 구속하죠. 그래서 쌍방적 구속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투박해. 투박해서 국민을 구속하니 외부를 구속하는 거죠. 이걸 갖다 외부 구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한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출제가 잘 되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주로 어떤 계획이 비구속이고 어떤 계획이 구속적일까? 자, 계획을 나눠보니까 방향과 집행으로 나눠지죠. 방향은 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이에요? 방향 잡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 얘보다는 안 주잖아. 이건 비구속적 계획이고 집행과 실행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내 땅에다가 누가 도로 깔면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구속적 계획이고 방향을 잡는 것은 주로 비구속이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됩니다. 잘 알아듣고 따라옵니까 지금? 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듣는 거죠? 예. 자, 이제 32페이지 와주세요.
총론이 나오죠. 이제 국토법률의 총론인데 01번에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법의 제1조, 법 1조에는 그 법의 목적을 예시합니다. 목적이 한 두 줄 나와 있죠?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다 좋은 것만 있죠. 그죠? 목적 같은 건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첫 줄에 국토 밑줄 치고 둘째 줄에 공공복리증진의 밑줄. 국토를 대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 이게 바로 국토법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02번으로 내려오시면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국토법률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몇 가지 용어를 알고 가자는 건데 용어는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1부터 4까지 묶어주세요. 계획이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 어디에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돼 있죠? 2개 이상. 그 다음에 3번, 4번부터 볼까요? 3번에 기본계획 나와 있죠? 이건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6인 나오죠? 6인 확인하세요. 6인 지역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돼 있고요. 4번에 관리계획은 이제 이것도 집행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2번에 무슨 계획이 나옵니까? 도시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요것과 요걸 합쳐보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치면 공통적인 용어가 있어요. 도시군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계획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합들여가지고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하면 방향을 잡는 기본계획에 집행하는 관리계획을 합들여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시흥시에 도시군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방향도 잡았고 집행도 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좀 이따 배우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5번으로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나오죠? 지구에다 밑줄. 지구는 크다, 작다. 아, 크다라고 답변하신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한 겁니다. 그 지구 아닙니다. 그 지구 아니고요. 여러분들 분당에 가면 판교지구라고 들어보셨죠? 화성시 가면 동탄지구 들어봤죠? 서울에 목동지구 있죠? 그 지구예요. 목동지구면 서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부라는 말에다 밑줄만 딱 찾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다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일부 지역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기 전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쓰세요. 살기 좋은 동네라고 쓰세요. 일단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살기 좋은 동네. 여러분들 안산시에도 고잔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고잔지구에 주차장도 넓고 그럴 거예요. 정비를 해놓은 거죠. 이게 바로 지구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이제 11번으로 내려가자. 기반시설의 밑줄 한번 딱 쳐주세요. 기반이나 기본이나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 이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1번에 도로 확인하시고 2번에 공원 확인하시고 3번에 수도 전기 확인하시고 4번에 학교 확인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없는 우리 도시를 연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시를 꾸미는 기본적으로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게 일단 감을 잡으세요. 도로나 학교 같은 거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넘겨보시죠. 13번에 광역시설의 밑줄 딱 세요. 간단히 용어를 숙지해 보는 겁니다. 광역할 때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니까 이것은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갖고요. 1, 2번 나와 있는데 1번 둘 이상 6인 확인하시고 둘 이상 6인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 두 번째, 둘 이상 6인 지역에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자, 이렇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시흥시가 있고 여기 안산시가 있다는 거죠.
시흥시에 도로가 있습니다. 무슨 시설? 시흥시 도로 있대요. 기반시설. 안산시 학교 있대요. 무슨 시설? 공원 있대요. 기반시설이죠. 그런데 도로를 깔았는데 시흥과 안산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시설? 광역시설. 걸치지 않았는데 안산시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놓고 시흥도 공동 이용하더라고요. 이것도 광역시설. 그래서 광역은 두 개 이상에 걸치거나 두 개 이상이 공동 이용하는 것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고개 들어봐요. 기반시설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제가 아까 뭘 받아 쓰라고 그랬죠?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것. 세 개만 얘기해봐요. 도로, 학교, 공원. 광역시설의 뜻이 뭐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인데 둘 중 하나, 두 개 이상이 걸치거나 두 개 이상이 공동 이용하는 것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뒤에 또 자세히 또 배우니까요. 간단히 맛을 보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셔서 36페이지 펴주시죠. 36페이지 괄호 1번을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다. 국가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죠. 부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적합해야 된다. 이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서로 다를 때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괄호 2번. 자, 광역하고요, 기본계획하고요. 어떤 게 상위입니까? 광역하고요, 기본계획하고. 제가 아까 이거 기본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위잖아, 그죠? 따라서 내용을 보자. 광역도시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때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이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일단 책을 어디 펴놓으시냐 하면 41페이지를 딱 펴놓으시고요.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 텐데 쉬면서 요거 틀 잡으세요. 가장 위에 무슨 계획?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요건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여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오늘 요 두 개까지만 하든지 요거 하든지 하고 끝나고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만 잡으시고요. 칠판은 요건 칠판 지우지 마세요. 제가 또 필요할 때 지우겠습니다. 요 틀을 좀 잡아주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